책임감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소 책임감 있는 표현과 그런 자유를 얘기를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은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대표 이창민 대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창 꿈을 키워야 하는 이 시기에 네. 우리 학생들 어떤 생각들 하면서 보내면 좋을까 이창민 대표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까 앞서서는 제가 저의 경험을 좀 얘기를 네. 했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청소년들이 앞으로의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운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축구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열심히 축구를 지금부터 밤새도록 한다고 제가 박지성이가 되고 기성용이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힘들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과연 무엇을 잘하는지를 제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도화지에다가 제가 잘하는 거, 제가 못하는 거, 그다음에 나의 강점, 나의 약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쭉 적어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아까 여기도 있죠. 진짜 자뇌가 발달해서 영어 수학을 잘해서 정말 그런 학생, 성적이 우수한 학생도 있지만 또 우뇌가 발달을 해서 어떤 문학을 잘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자기가 먼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하는 분야, 자기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내가 영어 수학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나 인류대학을 간들 거기서 노력을 안 한다면 거기서 정체죠. 그냥 스테이 하는 거잖아요. 그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소위 명문대를 나왔지만 대기업의 CEO의 10%가 안 되는 거죠. 명문대 취직. 그냥 자기의 능력만 믿고 노력을 꾸준히 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장점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더 어떤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이 또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선생님 말씀대로 뭐 엄치나 엄친딸 이런 단어들이요. 좀 사회의 양상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하고 남의 시선을 좀 신경 쓰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도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저보다 잘난 사람들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좀 상대적 박탈감과 자신감을 잃게 되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자기의 장점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 또 뭐가 중요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우리 이제 자기의 장점을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비보이들이 있습니다. 세계 비보이 챔피언이죠. 대한민국 세계 비보이들은 2002년도 세계 챔피언이 된 이후에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세계 챔피언을 뺏겨보질 않았어요. 사실 그 이면에는 그들이 꾸준한 노력을 한 것이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동안에 꾸준한 노력을 해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옛날에는 진짜 춤을 추는 아이들 하면 선생님 계시지만 진짜 쟤는 춤을 추니까 공부를 안 하는 아이 쉽게 해서 거리의 반항아 부모님이 보기에는 그렇게 뭐 좋지 않은 아이인데 그들의 그런 잘못된 시선과 그 선입관도 있었지만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극복을 할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남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정말
내가 이걸 극복하고 최고가 되겠다 하는, 1인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진짜 4시간, 5시간 연습을 10년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세계 비보이가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들처럼 다른 분야에서도 어떤 꾸준하게 자기가 그 세계 제1의 나만이 가진 장점을 깎아들겠지만 극대화시킨다면, 노력하면 되면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연관해서 그런 열심히 한다는 건 결국 성실성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성실성은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저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교수님 누굴까요? 계셨는데요. 네네. 지금은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그분 대학교 1학년 때 뵀는데 제일 먼저 저한테 얘기하신 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 도 아니었어요. 딱 하나. 성실해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성실하다. 성실하라는 말은 여러 각도에서 쓰일 수 있는 말인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중용이라는 그 중국의 철학에 보면 불성모물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모든 일에. 모든 면에서 성실해야 뭐든지 그 일이 설상 하찮은 일이라도 뭐 법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어떤 그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이 내가 꽃집을 한다든 내가 안경찜을 하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만족하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은 나에게 맞지 않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해보지 않으면서도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에 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요즘 젊은 분들이 하다가 쉽게 이렇게 포기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이력서를 보면 한 10년 됐는데 한 20가지 써오면 정말 진짜 10년 동안에 어느 것도 전문성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성실성을 정말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선생님 보시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예. 긍정에도 아무리 예. 긍정에 좀 많은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저는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되도록이면 인생을 산다는 건 행복하려고 사는 거죠. 행복하려고 산다는 건 자기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뭔가 희망이 보이는 거죠. 어떤 일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10명이서. 그래서 그룹을 나눴어요. 한 3명하고 된다는 그룹 3명, 안 된다는 그룹 7명을 나눠서 한번 그런 숙제를 내줬죠.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3명한테 되는 이유를 한번 써봐라. 안 된다는 이유를 또 써봐라.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된다는 이유는 한 10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 3명의 소수지 않습니까? 네. 된다는 그 3명밖에 안 되지만 100가지의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반드시 성공이란 단어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역사를 돌아가서 보면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정조대왕이 이렇게 승하하신 다음에 우리가 전라남도 강진이나 해남으로 유배를 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 18년 동안 유배를 당하면서도 사실 나같이 그 유능한 학자가 유배를 당하면서 좌절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유배 동안에도 우리가 학생들이 잘 아는 목민심서라든지 그런 책을 약 무려 500권이라는 책을 지셨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좌절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긍정의 힘을 가지고 했고, 또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의 전자회사는 아니지만 일본의 유명한 파나소닉의 전자회사인 창업자인 마츠시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자기가 있기까지 가장 큰 성공의 요인은 어렸을 때 자기가 병약하고 네. 또 집이 가난했기 때문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가운데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나갔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분들도 성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화시켜라. 그리고 성실해라. 네. 그리고 긍정의 힘을 힘을 가져라.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만 더 좋은 말씀 해주시죠. 글쎄, 제 생각에는 이제 아까 대학교 제가 1학년 때 멘토였던 그분이 얘기하는 이제 또 하나의 그 말씀이셨는데요.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상당히 그냥 도덕적인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저마다 다 환경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보면 지금 뭐
유명한 법관이 돼 있는 친구도 있고 의사가 돼 있는 친구도 있고 어쩌면 꽃집을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조그만 식당을 하는 친구도 있지만 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한다면 그게 소통인 거죠.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해야지 우리가 뭐 일이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 얘기하는 21세기 세계의 경영학자죠. 피커 드러커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뭐냐. 기업에 있어서도 보면 어떤 사람을 뽑는 인사부서나 돈을 관리하는 재무부서나 생산을 하는 생산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들이 서로 소통을 안 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 부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자기 주장만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상대방에 있는 처지에서 생각을 한다고 배려를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감사할지 않은 마음을 간다면 충분하게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좀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고등학교 친구들을 모임을 이렇게 자주 하는데 네. 보면 제일 편하게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은 유명한 의사나 유명한 법관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진짜 꽃집을 하는 친구들 아니면 조그만 가게를 하는데 조그만 식당을 하는 친구들하고 자주 어울려서 서로 사는 뭐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레벨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는 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제일 세상을 살아가는데 요새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내가 어느 식당에서 어느 위치에서 밥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좋은 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랑 누가 행복한 사람이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내가 편한 사람이랑 나하고 소통하기 쉬운 사람하고 짜장면을 먹더라도 그게 더 편한 거라고 저는 가장 생각을 해요. 또 공연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정말 최고의 공연장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뭐 그냥 평범한 공연장에서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그런 시설이 허락하지 않은. 그럼 거기서 맞춰서 결국 그러한 게 이제 우리 소통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 인생의 행복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사람이 행복한다는 건 결국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이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내가 이왕이면 사회생활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 의미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좀 도움이 되면 얼마나 행복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별로 세상에 도움이 안 되고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별로 행복감을 못 느낀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나이 들면 수준이 맞아야지 친하게 지낼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수준이 어떤 것에 대한 수준인지 대표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대표님 말씀 듣고 이제 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대표님께서 불성무물, 즉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대학 시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매일 4시간 동안 예습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대표님? 지금은 그렇게 사실 못하고요.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 뭐 5시에 간다 그러면 직원들이 되게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직원들보다 이제 뭐 좀 비슷하게 이렇게 가려고 처음에는 좀 일찍 갔어요. 했더니 직원들이 좀 되게 불편한 거 나와야 되니까 또 이제 그렇지 않아요. 윗사람이 직장이라는 거 있으면 밑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좀 비슷하거나 좀 늦거나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게요. 사실 저희 상사분 중에서도 이런 분들 계세요.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좀 직원들은 불편합니다. 저희 교감선도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저희 국장님이 좀 그러세요? 그렇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 가족 직원들에게 그럼 좀 맞춰주시는 편이신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몰래 일하시는 거 아니세요? 저는 그 직원들 이제 뭐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거의 제가 몰래 나와서 그렇죠?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일도 또 있지만 또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하고 직원들하고 회의하는 건 일상적인 이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에
진짜 조용히 회사에 앉아서 큰 그림을 그려보죠. 내년엔 영화를 만든다. 또 내후년엔 세계 비보이 같은 협회나 조직을 좀 만들어서 우리나라 비보이가 세계를 좀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또 비보이들이 청소년들이 또 한 10년이니까 30대 이후에는 과연 그들이 어떤 직업으로 또 변모하게끔 커리어 디벨로퍼 프로그램, 경력 관리를 해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네. 한번 나름대로 이제 제가 조용하게 고민을 하죠. 네. 또 우리 대표님 이제 한 회사의 대표님이시니까요. 네. 직원들 많이 선발하시잖아요. 네네네. 우리 학생들에게 직원을 선발할 때 뭐 기준, 또 이렇게 준비하면 좋다. 그런 네. 얘기도 해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직원들을 선발할 때 하나의 기준은 열정입니다. 열정. 네.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연회사면 공연을 보고 가서 면접을 봐야 되는 거고, 또 직원들에 있어서는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으로서, 회사에 도움이 되어줘야 되는가 하는 걸 회사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직원이, 이제 선발을 하는 거죠. 그게 열정인데,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거는, 면접을 볼 때, 진행을 하면서, 쭉 놓고 보면, 면접자들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보면 다 대답을, 저는 어떤 캐리어를 가지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떻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진짜 바라는 건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사실. 뭐, 진짜 바라는 건 제가 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제 열정을 바쳐서 이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을 CEO들은 대부분 99% 뽑게 됩니다. 그런데 면접에 임하는 사람 중에 99%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면접에 임하는 사람은 1%만이 그런 대답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에 그런 입사할 때 많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회사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을 뽑을까 하면서 또 면접에 응원되든지 회사를 먼저 또 가본다든지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다든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과연 뭔지를 알고 면접에 임하는 자세에 있으면 충분히 그런 분들은 이제 훌륭한 직장 생활에 취업도 하고 성공할 수가 있겠지요. 대표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아는 예 중에 하나를 보면요. 한 라면을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최종 면접 전날 마트를 다 돌아다니면서요. 상품이 어떻게 진열돼 있고 어떤 맛인지 이런 것들 다 먹어보고 사진도 찍고 이런 걸 다 준비해서 포트폴리오로 준비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됐답니다. 철저하게 그 기업을 네. 분석하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또 그런 사례도 있어요. 어떤 사례 있을까요?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라고 하나요? 네. 네네.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직원은 음식을 넣고 그걸 갖다가 몇 분 돌렸을 때 음식의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하는 직원이었는데 그걸 하려면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어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직원이 그래도 자기가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니까 그거를 해서 무려 한 달 동안에 계속 한 끝에 20kg가 쪘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뺐지만 네. 그게 프로죠. 그러니까 네. 내가 3분을 돌렸을 때 이 맛이 나고 5분을 돌렸을 때 6분을 돌렸을 때 그거를 매번 음식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다양한 결국 성공한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창민 대표님께서 성공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의 강점을 극대화하라. 또 성실해라. 긍정의 힘을 믿어라. 그리고 주변을 배려와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학생들뿐 아니라 저도 그리고 우리 네, 김혜지 네. 아나운서도. 네, 다시 생각해볼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요. 오늘 네.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4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시로 합격한 학생들 그리고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오늘 좋은 시간 됐기를 바랍니다. 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오늘 청춘 꿈꾸고 도전하라 라는 주제로 이창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청춘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네.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여러분 청춘들은 모두 훌륭한 보석이다. 정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많은 우리 보석들인데 그러한 보석은 서랍에 이렇게 넣어두면 사실 빛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보석들은 잘 꺼내서 잘 닦고 잘 보관하고 빛내야지 훌륭한 보석이 될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보석이죠. 재능을 충분히 다 갈고 닦아서 미래의 훌륭한 보석이 돼서 우리나라를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이창민 대표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